자, 오늘도 암호화폐 이야기로 찾아왔는데요. 비트코인이 97,0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게 사실 뉴욕 증시가 열렸을 때 최고가를 달성했다라는 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이 열렸을 때 최고가를 달성했다라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바이낸스에 대한 거래 대금이 나스닥의 거래 대금도 뛰어넘었다라고 해요.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국내에서는 이제 가상자산 과세 때문에 굉장히 또 시끄럽습니다. 그런 부분들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표출하고 계신데요. 국민청원도 벌써 5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추후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다양한 정보들과 이슈들 속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만한, 그리고 우리가 좀 깊게 알아보면 좋을 만한 이슈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 저랑 같이 팔로우 하시면서요, 오늘 시장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가장 먼저 전해드리고 싶었던 소식입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사우디 아람코를 뛰어넘었다라는 소식이에요. 사실 예전에 메타 플랫폼과 테슬라는 뛰어넘었었고, 이제 실버도 추격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존을 추격하는데 많은 금액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마존까지 추격을 할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우디 아람코까지 추격을 하면서 전체 자산에서 무려 7위를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이낸스에 관한 한 달 거래량이 4,900조 원으로 나스닥을 추월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정말 의미 있게 봤거든요. 우블록체인이 관련해서 X를 통해서 제시를 했었는데 지난 30일간 바이낸스의 현물과 파생 상품 거래량이 3.5조 달러, 하나로 4,900조 원으로 주요 글로벌 주식시장을 크게 앞질렀다라고 합니다. 나스닥 거래량보다 10% 많았고 뉴욕 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의 무려 2배에 달하는 그러한 거래량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이낸스는 전 세계 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의 5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전체 거래량이 아니라 50% 정도에 해당하는 거래량인데 나스닥을 앞질렀다라는 건 저는 정말 유의미하다라고 봐요. 나스닥 거래량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그거보다 많은 바이낸스의 거래량까지도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글로벌 자산이 암호화폐 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미국 가상자산 수도화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전담직을 만든다라는 소식인데요. 백악관에서 가상자산 전담직 신설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상자산 정책을 대통령에게 직통으로 보고하게끔 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생긴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트럼프 당선인이 추후에 암호화폐에 관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직접 집권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당선인이 이제 업계 경영진들과 가상자산 전담직에 관한 신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담직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의회,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연방기관과 소통과 중재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은 해당 자리의 적임자를 현재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말 공약을 지키려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면서 코인 가격에 관한 굉장히 다양한 시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은 돈나무 언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는 6년 후에 16배 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그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상자산 친화론자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가 2030년까지 65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가격과 비교하면 대략 7배가량 높은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가상자산 강세 전망의 요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트코인 관련 완화 정책들이 중요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거기다 지금도 기관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관 내 자금들이 본격화되면서 들어올 경우에 이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예로 오늘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97,000달러 선을 찍었을 때 그게 뉴욕 시장이 열릴 때가 아니라 아시아 시장이 열렸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뉴욕 시장 그리고 미국의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만약에 아시아 기관 투자자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그 수급은 정말 엄청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객관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국민연금에 관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법인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투자해서 5달 만에 244%의 수익을 냈습니다. 사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보유 지분 가치가 5달 만에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지분은 24.5만 주로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1.16억 달러 상당입니다. 6월 30일 보유 가치보다 약 244%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예전에도 그렇고요. 국민연금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도 담아서 수익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인베이스를 또 담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국민연금 3분기에 코인베이스 35,839주를 매입을 했고 지금까지 만약에 보유를 했다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팩트는 국민연금이 코인에 직접 투자는 하지 못해도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도 이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양한 암호화폐 뉴스들 같이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 시간이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좋은 뉴스들, 도움이 될 만한 뉴스들 있으면 같이 브리핑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